네, 뭐 아까 인사드렸던 사람이라 인사는 가볍게 생략하고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총괄 기획을 맡고 있고요. 뭐 겸사겸사 iOS 개발도 하면서 전략 기획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발표할 세션은 검색과 추천 UI의 과거부터, 원래 홈페이지에는 현재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도 하는 김에 미래까지는 한번 건드려 보자라는 마음에 준비를 하면서 좀 내용을 바꿨고요. 원래 주 제목이었었는데 그 주 제목을 좀 바꾸고 주 제목을 이 Let's React라고 좀 썼는데, 이유는 제가 첫 번째 발표자이기도 한데 제 뒤에서 발표할 친구들의 발표에 좀 더 많은 호응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반응 좀 해달라는 의미로 이렇게 제목을 지었습니다. 당연히 반응을 다들 잘해주실 거라고 믿고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어떤 걸 발표하기 전에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제가 공유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해봤었어요. 근데 해드릴 수 있는 게 제가 여태까지 경험했던, 혹은 제 주변에 계신 분들이 경험했던 내용들을 전달해드리는 일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묻다 보니까 가장 관심을 가지실 만한 내용이 본인들 커리어라던가 뭐 혹은 연봉이라던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더 재미있게 관심 있게 들으실 것 같아서, 일단 첫 시작은 IT 인재들이 지금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구성을 해봤고요. 제가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왓챠, 토스, 네이버, 카카오뱅크, 카카오모빌리티, 타다, 당근마켓에서 근무하고 있는 iOS 앱 개발 팀장들 위주로 질문을 많이 했었고요. 뭐 이쪽에서 일하고 계신 디자이너라던가 기획자분들이랑도 좀 얘기를 하면서 어떤 사람들을 원하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사람들을 뽑고 싶으신지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도 내가 앞으로 이런 개발자, 디자이너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았고요. 이런 전문가를 원하더라고요. 데이터 분석을 과학적으로 디자인하는 디자이너,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리고 예쁘고 아름답게 느껴지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개발자, 이런 사람들 원해요. 요즘은 경계가 좀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디자이너도 데이터를 볼 줄 알아야 되고, 어떤 요소를 많이 클릭하고 A/B 테스트를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 그래서 우리는 디자인을 이렇게 바꾸자 라는 식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개발자들도 이제 더 이상 그냥 개발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더 인터랙션이 좋아질까라는 걸 연구하는 개발자들이 더 가치가 높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는 디자이너랑 개발자로만 구성된 곳도 아니고, IT 산업이라는 게 개발자, 디자이너로만 돌아가지 않잖아요. 기획자는 어떤 사람을 찾는지를 좀 봤어요. 조금 길 수 있어요. 데이터를 분석해서 비즈니스가 되는 예쁘고 아름다운 과학적인 서비스를 개발자가 개발할 수 있게 기획하는 기획자라고 다들 얘기를 해요. 뭐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도 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기획자 빼고는 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저한테도 다 처음에 R&D 팀에 있었던 그분들이 저한테도 이렇게 하라고 좀 요구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했어요. 무식하죠, 저는. 했더니 저는 서비스 기획자였고요, 전략 기획도 했고요, 제품 디자인도 했고요, iOS 앱 개발도 했고요. 이런 걸 다 하는 제너럴리스트가 돼서 오만 잡다한 일을 다 하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발표 컨셉은 제가 갖고 있는,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토대로 좀 구성을 해봤고요. iOS 앱 개발을 할 줄 아는 서비스 전략 기획자의 입장에서 오늘 좀 발표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발표의 핵심 키워드는 펑셔널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이라는 건데요. 뭐 이거 개발자분들이라면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용어일 거예요. 이건 뭐 화두죠. 근데 제가 여기서 뭐 펑셔널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거는 사실 조금 어리숙한 행동인 것 같고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고 하면 제일 제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리액티브 X라는 걸 써보시길 바래요. 특히 자바 개발자라면 다들 아실 것 같아서 한 번 써보지 마시고요, 꼭 두 번 정도는 써보셔야 RX가 뭔지를 좀 알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꼭 도입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의 진짜 키워드는 펑셔널 리액티브 UI라고 제가 이름을 좀 붙여봤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발표를 들으시면, 아, 얘가 왜 펑셔널 리액티브 UI라고 이름을 붙였구나 라는 걸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UI가 뭔지는 좀 알아야겠죠. UI에 대해서 구글이나 네이버에 검색하면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용자와 사물 또는 시스템 사이에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정의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고 읽히지도 않아요.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 말들을 좀 다시 재구성을 해봤어요. 제가 이해하기 쉽게. 내가 원하는 행위를 사용자가 불편없이 하게끔 유도하는 모든 요소와 조합이라고 저는 나름대로 정의를 했고요. 이 UI가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왜 중요하냐 하면 인류가 발전했던 핵심은 불편한 건 못 참는 이상하고 괴팍한 성격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다 스마트폰을 쓰고 계실 거고 길에서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전화를 하면서 걸어가시고 핸드폰을 만지면서 누군가와 카카오톡 혹은 메신저를 주고받으시고 그러면서도 인터넷도 하고 계시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더 편한 걸 원해요. 지금도 편한데 한번 접어보고 싶고 지금도 편한데 손목에 차고 싶어 해요. 그렇게 하면서 이게 마치 혁신인 것처럼 느껴지길 원하는 거죠. 그리고 이 중에 하나가 혁신이 되기도 하고요. 그럼 이제 UI가 어떻게 갔었는지 과거부터 하나씩 짚어보면요. 여기 UI UX 디자인을 전공하셨거나 아니면 하고 계신 분들, 산업 디자인과를 전공하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라 아실 거예요. 헨리 드레이퍼스라는 사람인데 저 책 밑에 적혀 있는데 사용자를 위한 디자인이라는 책은 필수 리딩수로 꼽히는 책이라서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최초로 언급이 돼요. 유저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사람을 기계에 맞추지 말고 기계에 사람을 맞춰라 라고 처음 얘기를 하셨고 이게 유저 인터페이스의 시초가 되죠. 그럼 저희는 어쨌든 컴퓨터를 다루는 사람들이니까 컴퓨터 쪽으로만 좀 접근을 해볼게요. 예전에는 사용자들이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느끼거나 말거나 방 안에 잘 들어가면 됐고 그냥 계산만 잘해주면 됐었어요. 그게 초기의 컴퓨터였는데 이게 변화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이 엥겔바트 마우스라고 부르는 세계 최초의 마우스가 등장하면서 UI에도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 변화가 나타났던 게 바로 GUI의 시대라고 저는 명하고 있고요. GUI라는 거, 그래피컬 유저 인터페이스는 더 쉽게 기능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아이콘 등의 그래픽으로 표현한 거예요. 지금 디자이너분들이 아이콘으로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지금 초등학생들은 왜 이런 통화 버튼의 아이콘이 생겼는지 모르는, 어쨌든 그런 것들을 만들었던 GUI의 시대가 지금 여러분이 디자인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왜 혁신이었냐면 제록스사에서 만든 제록스 알토라는 게 최초의 GUI를 탑재한 컴퓨터로 등장을 하게 되고요. 이걸 보시면 대부분 다 애플 아니야? 스티브 잡스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 기술을 스티브 잡스, 즉 애플이 100만 달러의 주식이랑 기술 교환을 하면서 리사 맥킨토시 OS가 등장하게 된 거죠. 이 GUI라는 게 어떤 장점이 있냐면 뒤에도 좀 나오겠지만 보통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서비스를 만들어요. 기획자 혹은 UI UX 설계하는 분들이 이 왼쪽에 보시는 그림처럼 유저 플로우를 설계를 하고요. 확 줄여서 주요 화면들로 구성된 와이어 프레임을 만들어요. 이렇게 만든 와이어 프레임을 가지고 디자인 목업을 만들어요. 이렇게 목업을 다 만들고 개발을 끝내게 되면 서비스가 따란 하고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만들면 어떤 또 장점이 있냐면요. 기능을 제한하기 때문에 오류가 많이 나지 않아요. 그리고 서비스가 반응해줘야 되는 것도 제한이 되기 때문에 오류가 또 나지 않아요. 문제는 이 오류를 최소화는 했지만 기능이 제한적이라는 거, 서비스가 해줄 수 있는 반응이 제한적이라는 게 단점이었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서비스를 계속 디자인하고 계속 만들어야만 했었던 거죠. 그래서 UI의 미래는 무제한적인 기능의 확장성, 그리고 사용자가 무분별하게 접근을 하더라도 우리도 모두 다 대응해 줄 수 있는 반응을 해주는 것, 이게 바로 미래에 있다고 보고 다들 도전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잠깐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GUI 시대에도, 이 시대 속에도 조금씩의 혁신은 있었어요. 제가 오늘 보여드리고 싶은 이 GUI 시대의 혁신 속에 또 혁신은 바로 관성 스크롤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하고 넘어갈까 해요. 왜냐하면 저는 오늘 iOS 앱 개발자인 사람으로 발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내용을 제가 직접 말로 설명하기에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인데 한번 보시면 이미 다들 쓰고 계신 거라서 아, 저거라고 하실 거예요. And let me go ahead and get that picture within picture up. I'm going to go ahead and just push the sleep wake button. And there we go, right there. And to unlock the phone, I just take my finger and slide it across.
Right? You want to see that again? Go to sleep. We wanted something that you couldn't do by accident in your pocket, and just slide it across, boom. And this is the home screen of iPhone right here. And so if I want to get in the iPod, I just go down that lower right-hand corner and push this icon right here, and boom, I'm in the iPod. I want to get home, I push the home button right here, and I'm home. Back in the iPod, I'm back in the iPod. Now here I am, you can see 5 buttons across the bottom, playlists, artists, songs, videos, and more. I'm in artists right now. Well, how do I scroll through my list of artists? How do I do this? I just take my finger and I scroll. That's it. 네, 이게 왜 혁신이라고 말하는지 잘 모르시겠죠? 혹시 이 시대 이전의 핸드폰을 쓰신 분들이 계시면 다들 좀 기억을 하실 거예요. 스크롤을 내리려면 우측에 있는 스크롤바를 스타일러스 펜으로 눌러서 위아래로 움직여야 됐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혁신이 됐던 가장 큰 이유는 없애는 시대가 들어가게 돼요. 어떤 걸 없앴냐? 밑에 보이는 저런 버튼들을 없앴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스타일러스 펜을 없애는 시대에 들어가게 된 거죠. 물론 스타일러스 펜이 들어온 뭐 노트라던가 이런 핸드폰이 있긴 하지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없앤 게 있어요. 이렇게 터치 기술이 굉장히 극적으로 발달하면서 우리는 노트북의 마우스도 없애게 돼요. 마우스가 없어도 불편함을 아무도 느끼지 못하는 시대에 접어들게 돼요. 그리고 저희는 미래에 대해서 논해야 되니까 남은 게 있어요. 그리고 UI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가장 없애고 싶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키보드예요. 키보드는 1867년에 상용 키보드가 처음 나왔어요. 이보다 한 50년 전쯤 시각장애인용으로 처음 등장을 했었고요. 왜 제가 이게 몇 년도인지 설명을 드리냐면 인간은 적응하는 동물이에요. 어떤 변화에도 적응한다는 게 아니라 적응한 거는 굳이 불편하면 그걸 감수하려고 하지 않아요. 변할 필요가 없는 거에 대해서 변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오랜 기간 적응한 UI일수록 천천히 변화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변화를 조금씩 변화할 수 있게 해주고 싶어서 UI 디자이너들이 다음 방법으로 생각해낸 게 이렇게 레고 같이 블럭을 하나를 디자인을 하는 거죠. 각각을 블럭들을 디자인하게 되고 이 기능들로 조합되어 있는 디자인들을 사용자가 자기 편의에 맞게 이런 식으로 플로우라던가 설계도를 추가하면 이렇게 자기가 지 마음대로 원하는 걸 만들 수 있는 UI에 도전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때 다시 주목을 받았던 게 컨버제이셔널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부르는 CUI, 즉 대화형 UI, 유저 인터페이스가 주목을 받게 되는데요. 이게 뭐냐면 다들 많이 쓰셨을 거예요. 이걸 안 쓰시는 분은 없다고 보거든요. PC통신 시대에 지금 PC통신이 뭔데? 라고 하시는 되게 젊은 분도 계시겠지만 이런 걸 쓸 때도 대화형으로 이렇게 UI가 나와 있었고요. 지금 스마트폰을 키셔서 메신저든 혹은 MMS 그냥 문자 메시지를 열어보셔도 이렇게 대화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왜 구성을 하느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 이 키보드를 없애고 싶어서예요. 그 키보드를 없애는 거를 과격하게 요즘 뛰어넘었어요. 뛰어넘어서 나온 UI가 뭐냐면 보이스 UI라고 부르고 있는 스마트 스피커예요. 제가 이 스마트 스피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얘가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그냥 안 좋다라고 얘기하면은 제가 허무맹랑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직접 써봤어요. 집에 얘가 한 19만 원 정도 했었는데 대표님이 돈 주시겠죠? 이걸 사서 써봤어요, 직접. 그래서 집에다 놔두고 써봤어요. 얘를 호출하려면 저는 잘 못하는 영어를 써야 돼요. 헤이 카카오 라고 불러야 돼요. 부르면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헤이 카카오?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잘 안 된다고 좀 답답해서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카카오가 친절하게 설명을 써놨어요. 그런 널 위해 준비했어. 리모컨이야, 사. 이거 이상한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해서 봤더니 저희 지금 경험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아이폰이 잭을 없앴어요. 그리고 나서 너 손 쓰고 있어? 그래서 너네를 위해 준비했어. 에어팟이야. 무선으로 써봐. 라고 장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찌됐든 리모컨 또 샀어요. 써봐야 되니까 저는 헤이 카카오 라고 불렀어요. 띵 하고 반응을 해요. 얘는 대답은 하지 않아요. 그냥 소리만 내요. 저는 이제 제가 사랑하는 아이가 있으니까 뽀로로 숨바꼭질 노래 틀어줘 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찾지 못했대요.
앨범명까지 말해줘야 되나? 뽀로로와 노래해요 숨바꼭질 노래 틀어줘 라고 했더니 나중에 설명은 나오겠지만 동사가 너무 많아요.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제 말을 무시해요. 아 답답하다 이거 안 써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꽂아놓은 채로 제가 와이프랑 밥을 먹으면서 좀 잡담을 좀 해봤어요. 얼마 전이죠? 카카오가 카풀 서비스 종료하기로 했대 라고 제가 얘기를 했더니 와이프가 대답을 했어요. 아 정말? 이라고 말함과 동시에 띵 하고 반응을 해요. 왜냐하면 카카오를 불렀거든요. 이렇게 쓰다 보니까 아직 더 질 높은 STT, 그러니까 음성인식 기술과 인텐트를 추출하려면 자연어 처리 기술이 훨씬 더 발전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사용자들이 언제 어떻게 쓰는지를 모르고 무분별하게 대화에 끼어들면 귀찮고 짜증나더라고요. 사람이 내 말에 끼어들어도 짜증나는데 고작 기계가 내 말에 끼어드니까 더 열받더라고요. 그래서 사용자들의 사용 패턴을 좀 인지할 수 있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UI는 VUI로 바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더 성숙한 컨버제이셔널 UI를 거쳐가야 한다라고는 결론에 도달했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AI 보리도 추천 UI가 아니라 컨버제이셔널 UI를 탑재를 해야겠다라고 접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검색 엔진이랑 같이 추천되는 뭔가를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홈페이지 어딘가에는 추천할 수 있는 UI가 탑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얘는 큐레이터 혹은 비서처럼 누군가가 어떤 단어를 검색하면 혹시 찾으시는 게 이거 아니에요? 다른 거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라는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진짜 인공지능 비서, 지금 이름도 나오는데 보리라는 애가 여러분이 개발할 혹은 누군가의 홈페이지에 이렇게 탑재가 되기 시작할 거예요. 제가 왜 이런 결정을 했냐면요. 결국은 이게 펑셔널 리액티브한, 그리고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레고의 블럭을 조립하듯이 여러분들이 여기서 새로운 기능들을 UI로 디자인하거나 개발할 필요가 없이 그냥 로직만 추가하면 챗봇이 알아서 돌아가주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보여드린 이 비서 보리라는 거는 곧 시장에서 인공지능 비서 보리를 만날 수 있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으로 첫 번째 세션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